창가에 햇살이 가득 들어오네요. 여름은 이제 끝으로 가고 있지만 낮엔 아직 햇볕이 강하죠. 그래도 아침 저녁 바람은 한결 부드러워져서 계절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여름 끝자락은 늘 특별한 것 같아요. 뜨거웠던 순간들을 추억이 되고 또 다가올 계절은 설렘으로 다가오니까요. 그래서인지 바쁜 하루 속에서도 잠깐 고개 들어 하늘을 보게 되고 지나온 시간을 떠올리게 되죠. 오늘도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하루를 시작하실 텐데요. 이 시간만큼은 잠시 무게를 내려놓으시고 제 목소리와 함께 편안하게 숨 고르시길 바랍니다. 준비한 음악과 이야기들이 여러분 마음에 시원한 바람처럼 스며들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도 더위에 조금 지치셨다면 여기서 잠깐 쉬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하는 이 순간이 작은 위로가 되면 좋겠지요. 그럼 지금부터 라디오 시작할게요. 오늘은 잡지 페이퍼 두 번째 시간으로 트래블, 그린, 러닝 페이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리에서 널 바라보고 있었는데 한 발짝 옆에서 네가 날 바라보는 게 믿기지 않아. 닿을 듯 말 듯한 이 거리 느낌, 심장은 터질 듯해. 사랑이란 말하긴 이르지만 이 노래 들려 너에게 말할게. 흘러대는 너의 그 목소리에 설레는 맘 좀 취한 것 같아. 한강 에서 날 기다릴게. 한강 에서 오늘을 기억할게. 한강에서 한강에 너는 폴킴 창은 물길처럼 갈리지만 굳이 티 않을게. 지금 네 목소리 밖에는 난 안 들리니까 잠시 보라자만이 더 좋지만 잠이 많은 내 침실에서 가까우니까 걷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네가 좋다는데 뭐 어찌합니까. 닿을 듯 말 듯한 이 거리 이 느낌, 심장은 터질 듯해. 사랑이란 말하긴 이르지만 이 노래 들려 너에게 말할게. 흘러대는 너의 그 목소리에 설레는 맘 좀 취한 것 같아. 널 기다리는 하루 그리움으로 물드니까 나 너에게로 스며드는 것 봄이 다시 온 것만 같아. 사랑이란 말하긴 이르지만 이 노래 들려 너에게 말할게. 흘러대는 너의 그 목소리에 설레는 맘 좀 취한 것 같아. 한강 언제까지나 널 기다릴게. 한강 에서 오늘을 기억할게. 네, 폴킴 한강에서 듣고 왔습니다.
1부에서는 잡지 페이퍼 272호의 오프닝과 스페셜 페이퍼까지 살펴봤었는데요.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잠깐 리마인드 해드리자면 이번 호의 주제는 보법이 다른 상인들이었죠. 모두 같은 길을 걷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저마다 다른 보폭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주었어요. 인터뷰와 브랜드 이야기들을 통해 상인들의 철학과 고유의 색깔을 담아냈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잡지의 후반부, 바로 트래블 페이퍼, 그린 페이퍼, 러닝 페이퍼를 함께 펼쳐놓겠습니다. 혹시 놓치신 분들을 위해 짧게 말씀드리자면요. 이번 호는 모두 같은 길을 걷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각자 다른 보폭을 걸어간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어요. 여러 상인들의 철학과 브랜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의미를 전해줬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잡지의 후반부를 열어볼까요? 바로 트래블 페이퍼, 그린 페이퍼, 그리고 러닝 페이퍼입니다. 여행 환경, 그리고 일상 속 기록들까지 뭔가 주제가 훨씬 넓어지고 가벼워진 느낌이죠. 먼저 트래블 페이퍼입니다. 잡지에서 여행 이야기는 늘 설레게 만들고 있어요. 이번 호에서 캐나다 온시를 소개하는 글부터 세계에서 가장 느린 밤을 기록한 이야기, 또 흩어진 기억을 따라 걷는 남의 여행기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행하면 어떤 장면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늘 길 위에서 마주치는 낯선 풍경이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냥 지나쳤다면 몰랐을 장면이 발걸음을 멈추면 오래 남은 추억이 되니까요. 다음은 그린페이퍼예요. 환경과 친환경 브랜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특히 눈길을 끄는 건 제로 웨이스트 브랜드들이 추천하는 친환경 아이템 15선이에요. 사실 요즘은 환경이라는 단어가 너무 무겁게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런데 페이퍼는 이걸 아주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어요. 내가 오늘 당장 쓸 수 있는 작은 물건들, 그리고 그것이 주는 변화. 여러분도 혹시 일상에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쓰고 있는 물건 있으신가요? 텀블러라든지 장바구니 같은 것 말이죠.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결국엔 큰 변화를 만든다는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마지막은 러닝 페이퍼인데요. 여기서는 필사의 시간이라는 꼭지가 실려 있어요. 여러 필자들이 자신에게 의미 있는 문장을 직접 손으로 옮겨 적으며 얻는 감정을 나눕니다. 사실 필사라는 게 단순히 글씨를 따라 쓰는 것 같아도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깊이 몰입이 되게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예전에 시집 한 권을 통째로 따라 써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읽을 때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문장들이 손을 계속 써보니까 훨씬 또렷하게 다가왔던 기억이 나고 있어요. 이렇게 페이퍼의 후반부는 여행과 환경 그리고 기록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일상과 가까이 다 있었더라고요. 앞에서 만난 스페셜 페이퍼가 다소 묵직한 상인들의 철학이었다면 후반부는 조금 더 숨을 고르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이라면 이 세 가지 캡처 중에서 어디에 가장 마음에 가실까요? 여행의 설렘일까요? 환경을 지키는 작은 습관일까요? 아니면 글을 손으로 옮겨 적는 조용한 몰입의 순간일까요? 저는 이번 호를 읽으면서 결국 잡지가 우리의 일상과 닿아 있다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모두의 삶과 이어져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페이퍼 272호의 2부 트래블, 그린, 러닝 페이퍼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만 바다 끝에 뭐가 있을까 다른 무언가 세상과는 먼 얘기 구름 위로 올라가면 보일까 천사 나 밟는 아이들 숲속 어디엔가 길을 대보면 오직 내게만 작게 들려오는 목소리 꿈을 꾸는 듯이 날아가 볼까 저기 높은 곳 아무도 없는 세계 그렇게도 만들지 뭔가
돌아보고 서면 언제부턴가 나도 몰래 잊고 있던 나만의 비밀 이제 정말 왜 이래 나 이제 커버린 걸까 뭔가 잃어버린 기억 지금 이제 나의 그 작은 소망과 꿈을 잃지 않기를 저 하늘 속에 속삭일래 Oh yeah 까만 밤하늘에 밝게 빛나던 별들 가운데 나 태어난 곳 있을까 나는 지구인과 다른 곳에서 내려온 거라 믿고 싶기도 했어 그렇게도 만져짐과 풀리지 못한 나의 수많은 얘기가 돌아보고 서면 언제부턴가 나도 몰래 잊고 있던 나만의 비밀 이제 정말 왜 이래 나 이제 커버린 걸까 뭔가 잃어버린 기억 지금 이제 나의 그 작은 소망과 꿈을 잃지 않기를 저 하늘 속에 속삭일래 너무나도 좋은 향기와 바람이 나에게로 다가와 어느새가 나도 모르게 가만히 들려오는 작은 속삭임 귀를 기울이고 불러보세요 다시 찾게 될 거예요 잊혀진 기억 생각해봐 나 이제 더 이상 놓치진 않아 나의 잃어버린 기억 지금 이제 나의 그 작은 소망과 꿈을 잃지 않기를 저 하늘 속에 속삭일래 왜 이래 나 이제 커버린 걸까 뭔가 잃어버린 기억 이제 나의 그 작은 소망과 꿈을 잃지 않기를 저 하늘 속에 기도할래 볼빨간 사춘기 아틀란티스 소녀입니다. 옛날에 보아 아시죠? 보아가 아틀란티스 소녀를 들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아틀란티스 소녀를 들으면서 와 진짜 청량한 소리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리메이크를 하면서 볼빨간 사춘기 가수가 불렀더라고요. 좀 색달라서 한번 이 곡을 선곡을 한번 해본 적이 했습니다. 저 잡지 속 글을 읽다가 제 마음을 오래 붙잡은 문장이 있었어요. 이 잡지에서 여행을 통해 나를 알게 된다지만 나보다는 타인을 이해하는 시간이었다. 뭐 그런 적 있잖아요. 뭐 캠핑을 갔는데 좀 힘들어서 뭐 상대방에게 짜증을 내고 싶어도 낼 수도 없고 상대방의 눈치를 본 적도 있거나 혹시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한 적 있으시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적 있거든요. 캠핑인데 너무 더워가지고 너무 짜증이 나는데 그 짜증을 친구들에게나 남자친구한테 막 그렇게 드러낼 수가 없는 그런 애매한 상황이 좀 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타인을 이해하는 시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통해 좀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여행을 통해서. 이제 여행에 대해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자신을 발견하고 혼자 길을 걸으며 생각을 정리할 수도 있고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마주한다. 이런 건데 그런데 이 글의 저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꺼내고 있더라고요. 여행은 나를 아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을 이해하는 시간이었다고 했잖아요. 잡지 속 사진을 함께 보시게 되면 그 말의 의미가 조금 더 와닿습니다. 큰 나무 그늘 안에 사람들이 둥글게 모여 앉아있는 사진이 있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할머니가 꽃을 다듬고 있고 카페 야외 테이블에서는 낯선 이들이 모여 웃으며 식사를 나누고 있는 그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거창한 장면은 아닌데 하지만 저자는 그 순간을 커다란 온실 속에 있는 듯 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꽃과 나무 대신 낯선 사람들의 온기가 온실을 채우고 있었던 거죠.
저도 이런 경험을 떠올랐어요. 낯선 도시에서 길을 헤매다가 현지에 있는 아주머니께서 제 손에 따뜻한 빵을 쥐어주며 괜찮다라는 눈빛을 건네는 순간 말은 통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 한 장면이 그 여행 전체를 덮어주는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작은 친절인데 오래도록 남아있는 여행의 순간이 있으신가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일상에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출근길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 문을 잡아준다든지, 버스에서 모르는 사람이 자리를 양보해준다든지, 아니면 친구가 무심하게 건넨 괜찮아? 라는 한마디. 그 작은 순간들이 사실은 우리의 하루를 단단하게 만들어주잖아요. 잡집 속 글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조지아라는 나라의 여행은 풍경보다도 오히려 그곳의 사람들이 건네는 표정과 몸짓 덕분에 특별했다는 거죠. 아이들이 뛰어놀던 마을 풍경, 다정한 눈빛으로 사진을 찍히던 노인들의 얼굴, 그 모든 게 낯설면서도 동시에 익숙한 따뜻함을 안겨주었더라고요. 결국 여행이란 낯선 풍경 속에서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낯선 사람 속에서 내가 몰랐던 내 모습을 발견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만남에 곧 나의 거울이 되어주고 또 다른 시선을 열어주는 거죠. 오늘 제가 나눈 한 문장 한번 다시 들려드릴게요. 여행을 통해 나를 알게 된다지만 나보다는 타인을 이해하는 시간이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떤 만남을 하셨어요? 아주 짧은 대화나 눈빛이 오히려 가장 오래 남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언젠가 먼 훗날 그 순간을 떠올리며 아, 그때가 참 따뜻했지 하고 미소가 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행이든 일상이든 우리 앞에 다가오는 누군가의 만남을 소홀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한 장면이니까요.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살며시 다가왔지. 예쁜 두 눈엔 향기가 어려 잊을 수가 없었네. 언제나 우리 웃을 수 있는
한유아의 보랏빛 향기였습니다. 이 코너는 잡지 속의 글을 귀로 옮겨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페이퍼 272호 트래블 페이퍼. 당신은 어떤 장소와 연결되어 있나요? 라는 꼭지 중에 일부를 낭독해 드릴게요. 책장은 직접 넘기듯 글의 호흡과 리듬을 귀로 함께 느껴보시죠. 당신은 어떤 장소와 연결되어 있나요? 네팔. 1월의 네팔 평화여행은 다른 장소가 아니라 다른 세상에 독착한 듯 싶고 높은 기억의 고도로 우리를 데려갔다. 세상의 어떤 장소와 생명에 깃들어 연결과 공존의 마음을 감각해 본 사람은 안다. 여행은 단지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존재하는 시간이며 종국에는 존재의 일부를 그곳에 두고 오는 일이라는 것을. 보는 여행에서 듣는 여행으로. 네팔 평화여행의 마지막 여정인 커뮤니티 스테이를 위해 포카라 인근 르앙 마을에 오르는 길. 고도가 조금씩 올라가자 세계 3대 미봉인 마차 프레차레의 위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입에서 탄성이 쉼없이 터져나왔다. 앞서가던 소셜 투어의 대표라지는 걸음을 잠시 멈추고 사람들에게 물었다. 혹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는 차오르는 숨으로 그저 고개를 저었다. 이 말은 눈 덮인 봉우리란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오르고 있는 것은 1월인데도 흰 눈이 사라져 버린 마차 푸차레죠. 라지의 시선을 따라 바라본 산 정상은 흰 눈이 쓰러지고 검은 절벽이 드러난 희말이 사라져가는 히말라야의 맨 얼굴이었다. 기후위기는 세상의 가장 높은 곳부터 지구를 뒤덮여가고 있었다. 산 정상에 만년설이 녹아내린다는 것은 단지 풍경의 변화에 그치는 일이 아니었다. 히말라야에 기대어 농사와 관광으로 살아가는 네팔 사람들의 삶은 홍수와 산사태, 날씨의 변화로 뿌리채 흔들리고 있었다. 다시 걸음을 시작하며 라지는 이렇게 말했다. 그저 보는 여행이 아니라 듣는 여행으로 나아가 보세요. 사라져가는 삶과 숨에 귀 기울이는. 네팔의 높은 산과 깊은 삶에 머물렀던 시간은 쓰러져가는 희말이 각인된 기억의 지문이 남기는 여정이었다. 여행, 몸의 지도를 통해 지구와 연결의 감각을 쌓아가는 일. 네팔 평화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봄. 몸의 속도를 마음이 따라오지 못하는 듯 삶의 이격이 쉬 좁혀지지 않았다. 내면의 메트로놈은 히말라야의 느리고 높은 시간을 맞추어져 있어 일상의 리듬조차 버거웠다. 영혼의 일부를 그곳에서 두고 온 것은 아닐까? 농단처럼 던진 말에 한 지인이 과학적인 해석을 건네주었다. 우리 뇌에는 장소 세포와 격자 세포라는 잠소를 기억하는 세포들이 있어. 중요한 건 이 세포들이 단지 위치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경험과 감정, 사건과 관련된 기억들을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야. 뇌와 한편의 몸을 지도를 그리며 그 위에 기억과 감각을 쌓여가는 과정을 수행하는 거지. 2014년 무려 노벨상을 수상했다는 모프 부부의 이론에 의하면 영원히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은 감각을 겪게 되는 것은 새로운 지도의 생성과 확장에서 일어나는 인지와 감각의 이격 때문일 수도 있다는 설명이었다. 엄청난 과학적 설명이 기대지 않더라도 여행은 언제나 장소 통과하는 몸의 기억이었다. 여행은 단지 지도 위 좌표에 도착하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발자국 위에 또 다른 발자국을 얹으며 걸어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어떤 장소에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 여행의 본질은 이동이 아니라 연결이다. 비행기를 타면 펼쳐보곤 하는
항공사의 취향 노선도처럼 나를 중심으로 두고 연결된 세계의 장소 정체성을 넓혀가는 일인 것이다. 여행을 준비하며 가장 설레는 순간, 역시 어딜 떠날지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주어진 장소를 벗어나 원하는 장소, 머물고 싶은 장소, 관계 맺고 싶은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여행이기 때문이다. 인문지리학자 이프투아는 우리가 어떤 장소에 대해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장소감이라고 했다. 어떤 공간이 자신에게 친숙한 곳이 될 때 그 장소를 머물며 경험과 기억이 쌓여갈 때 수상적인 공간을 친밀하고 의미가 가득한 장소로 바뀌며 장소애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어린 시절이 깃든 마을과 골목, 오랫동안 머물렀던 숲과 바다를 떠올릴 때면 존재 어딘가에 내장된 기억이 여전히 그곳에 연결되어 있는 듯한 감각이 바로 장소감이라는 이야기다. 장소와의 연결감은 그 공간에서 보낸 시간과 기억의 질량에 비례해서 생성된다. 지리학자 렐프는 그런 소중한 장소가 과도한 개발로 지역성을 잃거나 재난으로 인해 원형을 무너지게 될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장소감의 파괴를 장소 상실이라고 했다. 장소 상실은 단지 먼 곳의 장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무너지고 파괴될 때 나와 연결된 소중한 것들이 무너지고 사라지는 감각을 경험한 일인 것이다. 여행에서 마주한 아름다운 공간과 장소가 무너지고 쓰러질 때 내 삶의 소중한 장소가 파괴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여행들이 겪는 장소 상실의 경험이다. 릴스 봉행 야간 열차의 주인공 그렉 올리는 우리는 어떤 장소를 떠날 때 우리 자신의 일부를 남긴다. 우리가 떠나더라도 우리의 그곳에 머문다. 우리 안에는 그곳으로 돌아가야만 다시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우리가 깃들었던 아름다운 것들이 무너지고 파괴되어 갈 때 마음의 통증이 감각하는 것은 그곳에 우리 존재의 일부를 남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여행 누군가의 장소에 도착하는 일. 우리가 여행을 떠나 도착하는 곳은 무인도가 아니라 누군가의 마을과 골목, 삶의 소중한 장소들이다. 여행의 만남과 공존의 시간을 통해 기억의 지문을 남기고 연결의 감각을 생성한다. 제주 빗자림의 숲으로 베어지고 쓰러질 때 월 정리 아름다운 바닷가가 온통 상업 공간으로 뒤덮여갈 때 쉼을 얻었던 발리 해변이 쓰레기로 뒤덮여갈 때 풍경의 원형을 기억하는 여행자들은 분노에 다다르기도 한다. 그러나 개인적 장소감만으로도 그것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을 지켜낼 수 없다. 무언가 지킨다는 일, 파괴에 맞서는 일은 그 장소에 연결된 사회적 기억과 집합적 연결, 즉 사회적 장소감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제주 2공항으로 가는 도로 확장을 위해 무참히 베어진 비자림으로 숲 한편에 오두막을 짓고 숲을 지키기 위해 그곳에 머문 예술가를 그린 시는 사람들 숲으로 초대하면서 말했다. 쓰러지고 무너지며 우리는 말해요. 울어요. 지켜요. 그저 보는 여행이 아니라 함께 존재하는 여행으로 나아가자는 초대였다. 수라의 환경운동가에 끊임없이 사람들과 함께 갯벌로 나아가는 여정을 지속하는 것도 세월호 학생들이 머물렀던 안산의 길들과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아가는 일도 몸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공유할 수 없는 기억들이 그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경계를 넘어 마주한 사람과 장소, 그곳에 깃든 이야기에 귀 기울일 때 그곳에 고립되었던 기억은 여행자를 통해 사회적 기억으로 공유되기 시작한다. 여행 존재의 일부를 그곳에 두고 오는 일. 여행이 선물해주는 사회적 장소감은 모든 생명과 삶의 숨을 지키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한다. 나의 지구를 부탁해의 저자 데이브 부클리스는 기후위기로 죽어가는 지구를 지키길 원한다면
누군가에게 훈계를 하기 전 먼저 지구의 아름다움을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장소로 함께 나아가려고 조언한다. 로버트 맥팔레인이 이야기한 얇은 곳은 이 세계와 저 세계, 현실과 신화, 과거와 현재와 얇은 막 하나의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는 장소를 뜻하고 있는데 그곳에 서면 우리의 경계를 넘어 우리가 어떤 세계에 연결이 되어 있는지, 내가 누구였는지, 누구를 남고 싶은지를 묻게 되는 거룩한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세상의 경계가 얇아지며 풍경의 신성을 경험할 수 있는 얇은 곳을 도착할 때 비로소 지구와 연결의 감각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얇은 곳은 먼 곳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오래된 골목, 작은 숲과 정원, 할머니의 이야기 속에도 존재한다. 다만 얇은 곳은 머무는 여행자, 귀 기울이는 여행자에게만 발견된다. 여행을 통해 연결을 감각과 회복을 해보고 공존의 지도를 그리러 나가는 새로운 여행의 출발점에 그 선이들에게 기후 여행자라는 낯선 이름을 붙여본다. 여행이란 단어 앞에 기후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우리의 여행의 지구의 시점이라고 바라보고 돌아보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기후 여행은 가성비와 가심비를 넘어 여행의 지구 위에 남기는 탄소 발자국을 기준으로 여행을 새롭게 돌아보는 여정이다. 우리의 여행을 통해 머물렀던 장소들을 보다 나은 곳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여행, 우리가 머문 곳과 숨과 삶을 지키는 여행, 우리의 여행을 문제의 일부에서 해결의 일부로 전환해가는 여행, 그리고 기후여행을 정의해본다. 여행자는 지구 위 가장 아름다운 장소들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히말라야 만년설에 뒤덮인 빙병 위로 장밋빛 태양이 번져나가는 거룩한 아름다움을 마주한 사람은 히말라야의 만년설이 쓰러져가는 것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다. 바닷속 깊은 곳을 신비를 마주한 산호가 기온 상승으로 하얗게 죽어가는 것을 관망할 수만은 없는 마음에 다다르게 되는데 우리가 어딘가에 깃드는 일이 그 장소에 관계 맺는 일이며 지구의 일부와 연결되는 일이고 종국엔 나의 일부를 그곳에 두고 오는 일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가장 높은 곳부터 가장 낮은 곳까지 가파르게 기후재난이 뒤덮여가는 세기말적 풍경 속에 숨구멍을 찾는 여행 가방을 꾸리는 여행자들에게 가방 속에 담아 갈 질문을 하나 건네본다. 당신은 어떤 세계와 연결되어 있나요? 그 연결의 지도가 여행을 통해 머물렀던 곳들의 숨과 삶을 지키고 우리가 사랑하는 풍경의 신성을 함께 지켜내는 연대의 지도가 되기를 꿈꾸어 본다. 방금 들으신 글은 페이퍼 272호 트래블 페이퍼의 한 장면입니다. 여행을 단순히 보는 경험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이어지는 연결의 경험이라는 메시지가 인상이 깊게 다가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장소와 연결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누군가와의 추억이 깃든 거리, 늘 걷던 골목, 혹은 언젠가 꼭 가보고 싶은 나라일 수도 있어요. 이 순간 떠오른 그 장소가 어쩌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작은 힘이 되어질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똑같은 건 없어 애써 맞출 필요 없잖아 아무도 뭐라 할 수 없어 네가 원한다면 괜찮아 우리 서로 사랑할 때 보이는 건 중요치 않아 그 모습 그대로면 충분해 yeah, yeah.
이제는 너를 보여줘. 애써 감출 필요 없잖아. 모두의 맘에 들 순 없어. 네 맘에 들면 괜찮아. 우리 서로 사랑할 때 보이는 건 중요치 않아. 그 마음 하나로도 충분해. yeah, yeah. 우린 서로 다른 곳을 향해 자라가는 나무들일 뿐이야. 서로 다른 색의 꽃이 필 때 찬란한 숲이 될 거야. 지금까지의 블루 파프리카 나무였습니다. 이번 코너는 합정, 망원, 홍대 인근에서 만날 수 있는 독립잡지 공간들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종이잡지 클럽 합정점의 9월 기획전 소식을 제가 가져왔는데, 이번 달 종이잡지 클럽이 꼽은 주제가 바로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더위가 쉽게 가시지 않는 9월, 유난히 많은 회원들로부터 격려와 응원의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데, 또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학생들이 직접 종이잡지 클럽을 새롭게 리브랜딩을 해본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홍대를 나왔는데요. 후배들이 진짜 브랜딩을 해보네요. 어릴 때 저도 브랜딩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좀 옛날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합정점 내부에서는 이 학생들의 리브랜딩 프로젝트 결과물이 전시되고 있대요.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시 제목은 From Reader to Editor, 독자에서 에디터로인데요. 누구나 독자에서 편집자가 되는 순간 종이 잡지 클럽을 학생들은 어떻게 해석하셨을까요? 공간이 주는 의미, 경험의 방식까지 새롭게 풀어낸 결과물을 직접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전시 마지막 날이 9월 13일에는 학생들과 함께 작업 과정을 돌아보고 프로젝트에 담은 솔직한 생각들을 나누는 세미나도 열릴 예정이에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여기서 가끔 잡지 보러 다니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한번 저도 가볼까? 좀 고민이 되는데요. 다른 분들도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돼서 관객들도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관심 있는 분들도 누구든 환영이라는데 이건 딱히 기준이 없네요. 다들 이
마포구에 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걸 듣고 계시는 대학생들도 많으실 거고 자취생들 이런 좀 시간이 좀 있으신 분들 이때 시간 내서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이걸 어떻게 찾아냈냐면 이제 종이 잡지 클럽이라는 인스타 계정에 검색을 하시면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아니면 좀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제 그 종이 잡지 클럽을 검색을 하면 이제 전화번호가 나와요. 거기 이제 대표님 전화번호거든요. 이제 문자나 전화로 한번 구체적으로 여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무조건 전화보단 좀 조심스럽게 문자로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의 작업을 기반으로 제작된 굿즈도 함께 만나볼 수 있으니까 전시 때 가실 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번 퇴근하고 한번 가볼까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9월 14일에는 또 하나의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 독립잡지 쿄로쿄로. 2호 스타트 기념 사인회가 열립니다. 쿄로쿄로라는 게 난 처음에 뭔지 몰랐는데 이제 애니메이션 관련된 독립잡지인데요. 제가 본 잡지가 이제 에반게리온 관련된 잡지인데 되게 심오하고 진짜 애니메이션을 정말 좋아하신 분들에게는 이 쿄로쿄로라는 매거진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어요. 저도 애니메이션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쿄로쿄로에 관심이 많으신 이제 애니메이션 관심 많으신 분들이 꼭 이 기념 사인회를 가보시는 건 어떨까? 이날 종이 잡지 클럽에 가보시면 쿄로쿄로 편집부가 직접 현장에 나온다고 사인까지 해준대요. 편집부가 온다는 게 이게 흔한 일은 아닌데 너무 가고 싶다. 또 이 자리에서 2호의 주제도 미리 공개까지 한대요. 잡지를 좋아하신 분들에겐 너무도 반가운 자리가 될 것 같아요. 너무 끌리는데? 진짜 이번 거는 정말 제가 거짓말 안 치고 정말 가고 싶어요. 진짜 생각해보고서 시간 내서 생각했으시면 진짜 친구랑 한번 가야겠어요. 종이 잡지 클럽은 늘 진짜 새로운 실험을 하고 계시고 회원과 함께 만들어지는 공간이라는 게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여긴 되게 좀 만들어지는 공간 이제 모임 같은 게 있는데 제가 좀 다음에 한번 구체적으로 좀 찾아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9월이나 전시와 이벤트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좀 이걸 가져온 거였거든요. 이제 9월의 전시와 이벤트, 잡지를 좋아하는 마음을 더 크게 확장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합정에 정말 가실 일이 있다면 합정역에서 한 3, 4분 거리면 되거든요. 진짜 걸어가면 금방이에요. 길치도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 1층입니다. 잡지와 전시 그리고 그런 좋아하는 마음이 이어지는 공간 종이 잡지 클럽에서 9월이 정말 기대됩니다. 다음 주 9월 그 따뜻한 마음을 이어서 음악 한 곡 듣고 오시죠. 어린 햇살 아래서 뛰어놀곤 했었던 가쁜 숨결 굽혀진 골목 지나 길을 따라가 보면 같은 기억 어른이란 시간은 아직 어색하게도 나를 채워 많은 게 변했다 해 여긴 그대로인걸 You feel the same 땀에 젖어 놀았던 우리는 너와 나 이제 돌아갈 순 없지만 날 가진 서랍 속에서 작았던 서로를 기억해 When I'm far from home always 떠올라는 아직도 반짝이던 네 눈
마주보던 그림자 마주보던 우리는 여기 still same 시간은 언제나 날 울리는 존재지만 놓질 못해 많은 게 더 지날 때 여긴 또 하나의 our home 같은 우린 어딜까 날 가진 서랍 속에서 작았던 서로를 기억해 When I'm far from home always 떠올라 난 아직도 반짝이던 네 두 눈 혼자서 숨겼던 널 향한 마음을 알게 하진 않을 거야 널 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담을게 두 눈에 언제든 항상 날 가진 서랍 속에서 작았던 서로를 기억해 When I'm far from home always 떠올라 난 아직도 반짝이던 네 두 (10cm) 서랍 듣고 왔습니다. 저 매거진을 읽고 남는 마음, 잡지를 읽고 난 뒤에 마음이 좀 오래 남는 문장과 감정을 나누는 시간인데 오늘은 페이퍼 272호 안에 그린 페이퍼 그리고 러닝 페이퍼 두 꼭지를 골라보게 되었습니다. 잡지를 다 읽고 덮고 난 뒤에 마음에 남는 잔상 그리고 그 안에 제가 붙잡게 된 이것들을 나누는 시간인데 이번 호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꼭지는 바로 그린페이퍼 윤호섭 디자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이 되게 메인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 선생님은 오래전부터 그린 디자이너로 불러왔었고 흔히 디자이너라고 하면 멋진 상업적 작업을 떠올리는데 이분은 조금 다르신 분이더라고요. 쓰레기를 줄이고 버려진 재료를 다시 쓰고 또 환경을 살리는 디자인을 통해 일상의 실천을 이야기하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특히 제가 인상 깊었던 장본이 어린이들과 함께 작업을 이야기할 때였어요. 그 아이들과 버려진 천조각의 나무 그림을 찍어내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호흡과 다 있다고 말하는 대목이었어요. 그 디자인이 멋진 결과물만 남는 게 아니라 삶의 방식과 태도를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이 글을 읽으며 내가 매일 하는 작은 습관들, 예를 들어 플라스틱 컵을 줄인다든지 종이책 이런 오래 아껴 쓰거나 오래 아껴 본다. 던지 하던 일들을 결국 하나하나의 디자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어서 눈길을 끈 건 러닝페이퍼. 여기는 짧지만 강렬한 문장들이 남는 공간이 있는데 마치 누군가의 메모장에 적어둔 글귀를 엿보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저는 이 중에서 뮤지션 이상은 님이 보낸 글귀가 오래 남았어요. 너와 함께 있으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 어떤 일들이 닥쳐도 해낼 수 있어. 이 문장을 읽는데 순간 제 안에서도 누군가와 함께했던 장면들이 겹쳐지더라고요. 힘들 때 손을 잡아주던 사람, 지쳐있을 때 같이 밥 먹어주던 친구.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기억 하나쯤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러닝페이퍼의 글귀들을 단순히 좋은 문장들을 모아둔 게 아니고 그 문장을 내 삶에 대입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잡지를 덮은 후에도 계속 마음속에 울림이 이어졌어요. 이렇게 오늘은 그린페이퍼와 러닝페이퍼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마음의 기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환경을 지키는 습관 하나도 디자인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한 문장도 또 다른 삶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결국 잡지가 전하고 싶었던 거는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메시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는 작은 실천은 어떠셨나요? 또 어떤 문장에 마음을 담아두고 계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윤효섭 선생님이 전해준 문장과 러닝페이퍼의 글귀를 가슴을 담으며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잡지는 덮었지만 그 안에 남은 마음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작은 불빛처럼 살아남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한 슬기로운 잡지 생활 어떠셨나요? 잡지를 한 권 다 읽고 나면 글자와 사진을 덮였지만 마음속에 오래 남는 문장이 있죠. 오늘은 페이퍼 272호를 통해 상인들의 다른 보법, 여행의 의미, 여행,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 그리고 러닝페이퍼 속 문장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핵심 한 줄을 꼽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잡지를 읽는 일은 결국 누군가의 삶을 빌려 나를 돌보는 일이다. 여행에서 만난 타인의 미소가 그렇고 환경을 지키는 한 사람의 꾸준한 실천이었습니다. 그리고 러닝페이퍼 속 짧은 글귀도 결국은 내 하루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장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면 그게 바로 오늘의 남은 마음일 겁니다. 내일을 살아가는 작은 힘이 되어줄 기억 말이죠. 다음 주 시간에는 새로운 작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잡지에서 출발했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확장된 색다른 이야기를 준비했으니까요. 기대해 주셔도 됩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자경 슬기로운 잡지생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hat's wrong? 흘리듯이 난 너를 자극해 Watch out 설렌 듯이 네 폭풍 맘이 터질 듯해 내 맘대로 play it 거침없이 shake it You know 넌 내게 달려있단 것만 알아둬 이미 넌 나를 봤어 알 수가 없어 떨리는 눈빛 티나는 몸짓 baby